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전달을 위해 성재준 국장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드디어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소추가 된 거에 대한 결정이 나왔죠. 4대4로 기각과 인용이 나뉘어 가지고 8명 가운데 6명이 원래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기각이 되기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핵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정말 아침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약간 좀 현타가 왔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나 당연한, 아니 솔직히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이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출근한 지 하루 됐나요? 이틀인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냥 뭐 직무를 갖다가 정지시켰던 것인데 하루 이틀 동안 도대체 뭔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이틀 동안 무슨 뭐 북한이 대한민국에 침범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서야 도대체 하루 동안 출근해 가지고 무슨 잘못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애당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임명되기만 임명돼봐 바로 우리가 탄핵시킬 거야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2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쳐가지고 탄핵을 시켰던 것인데 애당초 2인 체제가 된 이유가 뭔데요? 민주당 쪽에서 국회 쪽에서 이 방통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통위를 마비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왜 방통위가 마비가 돼 있으면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고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됐었을 때 제일 날뛰는 데가 어디니까? MBC 한겨레 경향 JTBC 이런 데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방통위를 마비시켜 놨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추천 안 해가지고 2인 체제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안 했던 것은 누구를 추천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거니까 이런 개팍다기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장에 그래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기각과 인용이냐 이것도 아니고 각하를 시켰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지금 열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4대4로 인용과 기각이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려 탄핵 소추안이 지금 통과가 된 지 174일 만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도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뭐 헌재 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아는 게 또 코미디죠. 원래 헌재 같은 경우는 며칠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6개월. 그러니까 180일 내에 결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74일이 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증하는 게 뭐겠어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174일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2인 체제가 법률상 위반이 됩니까? 위반이 안 됩니까? 이거 한 가지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이진수 위원장이 무슨 뭐 사람을 뭐 해치기를 했습니까? 방통위원으로서 무슨 뭐 방통위원장으로서 뭐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루밖에 출근을 안 했는데 2인 체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요거 딱 한 가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게 왜 도대체 6개월이나 걸려야 되냐고요. 제가 법률적인 자격이 조금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하루아침에 끝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뭐하러 이거를 갖다가 6개월 가까이의 시간을 끄냐고요. 이것 자체도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다라고 한다면 아예 문영배 재판관이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정청래 불러다가 놓고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논리를 문영배 재판관이 똑같이 정청래한테 지적을 했었거든요. 국회는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정치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국회 측에서는 왜 도대체 이 방통위원을 갖다가 추천을 안 하시는 거냐? 이렇게 지적했던 사람이 문영배 재판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꿀먹은 막 벙어리 되고 아무 소리나 막 짓거렸다가 그런 얘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떠나가지고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꾸짖었던 게 문영배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이나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도 야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이 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나 소신이 있구나 진짜 멋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뿐만이었습니까?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도 문영배 재판관이 똑같이 정천을 앉혀다 놓고 아니 헌재까지도 지금 마비를 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헌재에 대해 가지고 왜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마비를 시킵니까? 헌법재판관이 임명하는 게 국회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게 문영배 재판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온통 유튜브에도 뭐 SBS나 이런 데서 언론사들이 편집을 할 때도 문영배 재판관 놓고 정청래 놓고 막 꾸짖는 듯한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영상 올라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작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인용해야 된다. 이진수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결정을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자기가 그렇게나 민주당이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이나 꾸짖었던 게 본인이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이진수 위원장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인용을 합니까? 그 사유도 들어봤을 때 기가 막힙니다. 사유가 뭐냐? 방통위의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 3인 이상 위원이 제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인 체제가 불법이다, 위법하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건데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그 법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진수 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정말로 문영배 재판관은 생각하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소장 지금 권한대행까지 맡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게 2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진수 위원장의 탄핵까지 돼야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애당초 2인 체제가 됐던 이유를 본인께서 더 잘 알고 계셨잖아요. 정청래한테 꾸짖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추천 안 했기 때문에 2인 체제가 유지가 됐던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맥락과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야 2인 체제로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야. 이진수 탄핵돼야 돼. 분명히 2인 체제가 된 거에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라고 인식하고 나서도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에 대해 가지고 신뢰감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도 양심을 지킨 재판관이 또 있죠, 그쵸? 김명수. 너무나 이제 그 악랄한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 그 김명수가 추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김영두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은 김명수가 임명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추천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탄핵이 될 수 없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별도 의견까지도 따로 냈어요. 별도 의견의 내용이 뭐냐? 설령 이 위원장이 제적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솔직히 제일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제적위원의 과반이라고 하는 표현, 이때 말하는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것이냐? 방통위원 5명 전체다를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회의에 참석한 제적위원을 뜻하는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평평하게 나뉜다라고 치자고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후자가 맞죠. 만약에 그거를 제적위원이 아니라 전체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5명 가운데 과반을 해야 된다, 3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법률의 취지였다라고 한다면은 애당초 방통위법에 뭐라고 적어놓지 않았겠습니까?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썼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애당초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말을 제적했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뭔데요? 참석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 거겠어요? 천재지변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5명 가운데 3명을 못 채워, 과반을 채울 수가 없어. 그럼 방통위가 마비가 되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참석한 사람, 만약에 이제 그 5명이 다 와야 되는데 3명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4명밖에 못 왔다. 그러면 거기서는 제적위원 4명으로 해가지고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라고 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게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이런 어떤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게 이진수 위원장, 하루 근무했던 이진수 위원장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명수가 추천한 김영두 재판관조차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탄핵을 기각시켰던 겁니다. 제가 진짜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상 지금 8인 체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까지 결정짓지 않겠습니까? 이진수 위원장의 탄핵안 같이 이렇게나 명명백백하게 100% 기각이 나와야 되는 사안조차도 4대4로 나뉘고 벌써부터 문영배가 됐거나 이런 식의 통수를 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는 무슨 모습을 보일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6명만 찬성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진숙에 대해 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렸던 4명 가운데 2명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인용하게 된다면 탄핵이 되게 되는 것인데 정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헌재에 치우친 모습에 대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 입각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참으로 진짜 개탄스럽네요. 재판관조차도 헌재 소장을 권한대행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통수를 치다니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